오늘은 이제 소리에 대한 제가 앞으로 왔어요. 소리 좀 잘 들리시죠? 깔끔하게. 마이크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조만간 준비할 거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앞으로 나와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머니까 감도가 너무 멀어서 이제 잘 들리지 않는다라는 피드백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방송을 진행해 볼게요. 소리 괜찮죠? 잘 들리죠? 네. 그러면은 오늘 온라인 전시 3일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일이 됐네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우리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김기용 작가의 작품으로 이제 방송의 포문을 열겠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제목이나 작품 설명은 나중에 이제 김기용 작가가 추가로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저보다 1시간 일찍 6시에 방송이 되는 김기용 작가의 내일 방송에서 아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일단은 이미지는 보여드렸으니까 된 겁니다. 이렇게 됐고, 오늘 제가 이렇게 좀 가까이에서 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전과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화면의 구성을 조금 달리 해봤습니다. 앞에 있었던 이제 제가 앞에 있을 때 제 뒤로 이제 양쪽에 큰 그림이 2개가 있었잖아요. 그 그림을 빼고 가운데에 작은 그림으로 배치를 한번 바꿔봤고요. 화면은 없지만 지금 저 책상에 불상이 있습니다. 불상이 있고 보이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왼쪽 벽면에 저희 그 수묵의 형태로 되어 있는 작품이 하나가 더 달려 있습니다. 그 공간의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 또 홍보가 되는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항상 24시간 동안 죄송합니다. 24시간 동안 이제 그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거기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방송의 주제는 키워드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양성에 대한 존중, 배려, 그리고 이해가 저희 오늘 방송의 주제가 되는 키워드입니다. 그거에 의거해서 설명을 조금 간략하게 드려볼게요. 재미없지 않고 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하고 싶은데 먼저 작품을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작품, 예술품. 네. 이게 뭐냐면 불상인데요.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신라 불상입니다. 실제품이고요. 제가 간략하게 듣기로는 이제 전 세계에 이런 형식의 불상은 5개밖에 없대요. 지금 손이 떨려가지고 바로 내려놓고. 자, 이것도 불상이죠. 이제 부처의 두상인데 이것은 이제 12세기에서 13세기경에 발췌된 캄보디아상 불상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발견된 캄보디아 불상이에요. 가까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저기 왼쪽에 20개 형태로 된 서예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일본의 화백이 그린 일본 작품이에요. 그리고 저기 뒤편에 보이는 족자 형태의 작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저게 20개 형태로 된 약간 동양화선으로 이루어진 작품인데 저건 약간 반전이에요. 영국 작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네,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공간 구성을 달리 해본 겁니다. 그렇게 각기 다른 각국의 내 작품으로 내 작품을 토대로 오늘 주제와 한번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뭔가 이걸 준비하면서 새롭게 든 생각이 있어요. 새롭게 들었다기보다는 하나 떠오른 생각이 있는데
뭔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항상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그런 문제라 하면 저는 조금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오늘날 계속 이어지고 있죠.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는 뭐 흑인 차별이라던가 아시아인 차별, 동양인 차별 그런 형식의 차별 문화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었는데 이게 피부색을 가지고 사람이 어떤 급을 나눈다라던가 그런 것들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랄까 다름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를 하고 뭔가 이해받지를 못하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도 사실은 조금 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그렇고 아시아권에서만 봐도 아시아인들끼리의 차별도 존재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아시아인들을 차별 안 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말을 할 수 없겠죠. 분명히 다른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 그런 국가인들을 분명히 비하하고 했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한 가지의 뭐 썰인데 되게 제가 따른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보다 뭔가 생각하는 방식이라던가 생활하는 방식도 그렇고 본받을 점이 굉장히 많은 친구인데 그 친구랑 어느 날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카운터에 커피를 준비하고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밖이 되게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밖을 보니까 트럭에서 두 사람이 내렸어요. 둘 다 남자인데 그냥 별 생각 없이 시끄러우니까 보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귓속말로 이러는 거예요. 야, 저 사람 한국인 아니다. 한국인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뭐 어떤 아시아권 계열의 사람인 것 같아요. 말투도 살짝 어수룩하고 생김새도 약간 묘하게 다른 지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는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는데 이제 이러한 주제로 뭔가를 생각하고 준비를 하면서 그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니까 야, 이게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랄까 그 사람이 가진 인성이라던가 그런 것들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 이제 막연하게 그러한 차별이라는 것이 문화 안에 존재해 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잘못된 가치관을 이제 인식을 하지 못한 채 갖고 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것이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작품, 네 가지의 작품을 준비한 것처럼 한 공간 안에 지금 각국의 다른 작품들이 모여 있단 말이죠. 그 나라마다의 가진 성향이라던가 가치관이라던가 그러한 것들을 서로 인정을 하고 뭔가 서로 포용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출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작은 공간 안에 각국의 다른 작품이 모여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러한 발언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으로 작품들을 준비를 해봤고 결국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다름이라던가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고 포용하면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그런 제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이 그 불교라는 사상이 가진 절대적인 가치관과 부합을 해요. 그래서 불상을 준비한 것이기도 하고 오늘이 석가탄신일인 만큼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굳이 막 불교의 사상이 뭐 어떻고 저쩌고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저는 종교가 없거든요. 그냥 사회가 가진 어떤 무언가 그리고 내가 말을 하고 싶은 무언가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 한번 결부를 시켜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봤습니다.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요. 사실 뭔가 국가가 가진 정말 뭐 무슨 무거운 그런 게 아니어도 개인이 이제 살면서 느끼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지금 4,800분이 저를 보고 계신데 제가 옛날에 방송을 하면 한 20명 정도가 20분 정도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20명에서 30명 사이.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게 돼준 데까지는 아마도 강철 부대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은 강철 부대를 통해서 저라는 사람을 알게 되신 거잖아요. 저는 이러한 뭐랄까 강철 부대에 나가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서 무엇을 뭔가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단체가 아니라 정말 저 자신, 제 자신, 개인 내 스스로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나간 거죠. 작가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무언가들을 얻기 위해서. 근데 들어가니까 뭐야? 팀으로 움직여요. 전부 다 팀이야. 팀이고 그 팀끼리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서로 교감하고 이제 이기기 위해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이제 각자가 가진 것들을 나눈 거죠. 벽이나 허물을 두지 않고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른 타 부대와의 존중과 뭐 존경심이 이미 기반에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부대가 이렇게 서로를 인정하게 되었는데, 네, 그런 거예요. 뭔가 개인으로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극히 한정적이라고 봐요. 개인일 때보다 함께일 때, 같이 무언가를 해 나갈 때 훨씬 더 높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이 사회에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뭔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과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결 방안들을 자꾸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심심한 얘기를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좀 약간의 작은 이벤트가 아니라 이제 제가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베푼다라는 느낌으로 제가 선물들을 오늘 사실 받아봤어요. 이게 지금 여기는 잘 안 보이지만은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소리가 잘 안 들리실 테니까 조금 크게 말할게요. 이제 제가 성수동 데이즈드 사옥에서 실시했었던 큰 그림 있잖아요. 그 전시를 통해서 이제 오셨던 관객분들이 남기고 가주셨던 편지들과 선물들, 꽃다발들이에요. 오늘 받아봤습니다. 사실 제가 그 전시가 마감할 때 그 자리를 함께하지 못했어요.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는데 이렇게 늦게나마라도 이렇게 다른 분을 통해서 선물들을 무사히 다 전달을 받았습니다. 막 깊게 보진 못했는데 인형도 있고 막
꽃도 있고 오늘 하루는 이 꽃냄새들 때문에 되게 뭔가 어떤 부분에서 충족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소개를 드릴 수는 없지만 뭔가 그래도 감사함을 표하는 의미로 편지 몇 통을 한번 까서 읽어봐도 될까요? 그런 자리를 좀 가져보고 싶어서 이런 걸 일일이 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편지가 하나 떨어졌는데 이거부터 읽어볼게요. 성함은 뭐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상쾌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되게 명료하게 적혀 있어요. 강철 부대 통해서 팬이 된 누구누구입니다. 팬 입장에서 영광이었던 전시회, 앞으로도 좋은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전시회 축하드리고 항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러면서 되게 이쁜 토이스토리가 그려져 있는 편지지에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관할게요. 옷에 네, 일단은 하나 읽어봤고 몇 개, 한 두 개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육준서 작가님, 요즘에는 이런 스티커 하나도 디테일이 살아있나봐요. 이 스티커도 꽃으로 붙여놨어. 꽃의 문양이 들어가요. 저는 이런 디테일을 챙기는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없는 거거든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육준서 작가님 안녕하세요. 작가님을 응원하고 있는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저는 살면서 그림 작가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께 이런 편지를 쓸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누구누구 작가님 다음으로 두 번째 쓰게 되는 감사 편지가 되었네요. 우선 제 직업은 아동심리치료사, 인지치료사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하고 있어요. 장애 아이들은 인지 특성상 인간의 표정을 읽지 못해 감정을 인지하는데 어려움을 보입니다. 심지어 본인의 감정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혼란 끝에 모든 감정을 대부분 분노로 표출합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던지고 본인이나 타인을 때리는 등의 행동으로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심리치료와는 다르게 심리치료 전에 아이들에게 기본 감정을 인지적으로 학습시킨 후에 그림이나 놀이를 통해 치료를 합니다. 따라서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한 과정이 됩니다. 사실 이 직업, 특히 감정학습 후 심리치료를 하는 치료사는 국내에 거의 없어서 교구를 직접 제가 제작하는데 다양한 사진과 그림을 이용합니다. 그 과정을 겪다 보니 그림 작가 분들의 대단함과 감사함이 결국 이렇게 편지까지 쓰게 되었네요. 누구누구 작가님과 잠시 얘기 나누었는데 제 직업을 신기해하시며 감사하게도 작가님 그림을 치료 때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일한 지 2년차가 되어가는데 아이들에게 감정을 가르치면서 제가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세상에 너무 많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전시회를 다니고 사진을 찍고 인스타에 감정 일기도 쓰면서 많은 감정들을 직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보려고 애쓰고 공부하고 있답니다.
강철부대 프로그램을 통해 작가님을 알게 되었고 과거 불안이라는 전시회에서 라이브 페인팅하는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작가님처럼 저도 불과 몇 년 전에 교사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제가 하고 싶은 치료사의 길로 들어선 터라 그림을 설명하는 작가님 모습에 제 모습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불안하지만 설레고 걱정은 되지만 기대되고 이미 교사가 된 친구들과 무직인 나를 비교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느껴지는 상대적 박탈감과 무기력 등 그간에 힘들었던 것을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요. 지금은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제 일을 하고 있어요. 작가님도 아마 그러시겠죠? 오늘 제가 가르치는 아동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오늘 제가 행복이 많으니까 선생님한테 행복을 나누어 줄게요. 성인이 되고 현생에 치이며 살다 보니 이런 순수한 마음들을 잊고 살았는데 문득 저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전시 허상을 볼 수 있게 되어 기대 많이 했는데 이 설렘과 행복을 나누어 드릴게요. 모든 게 불완전하여 불안하지만 열정으로 행복이라 느낄 수 있는 20대를 같이 보내고 있는 저와 작가님 모두 화이팅해요. 그리고 소원이 있는데 불안 전시 때 그림들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치료 때 작가님 작품 좀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고 싶은데 답을 들을 수가 없네요. 히히. 치료 중간중간 쉬는 시간마다 쓰는 편지라서 두서없이 썼는데 읽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은 감사하게 작가님 작품들로 제 감정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저희 학생들도 자유롭게 전시장을 누빌 날을 기대하며 점점점.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인데요. 혹시나 여기 방송에 들어와 계신다면 따로 메시지를 한번 주십시오. 방금 이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된 그 물음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지가 굉장히 장문이에요. 정말 정성을 들여서 진심을 다해서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그래서 살면서 이런 많은 양의 편지를 한 번에 받아보는 게 정말 처음이에요. 그래서 실감이 잘 안 나기도 하고 정말 감사하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어볼게요. 뭔가 새로운 형식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포스트잇이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친구분들이 한 번에 보내주는 거예요. 글씨체가 엄청 이쁘세요. 너무나 TMI지만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4월 27일 날 쓰셨네요. 코로나 블루로 요즘 지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생일인데도 조금 많이 적적하더군요. 근데 준서님의 경쾌하면 좋은 것이다 듣고 한참을 웃었네요. 준서님은 정말 행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딱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엄청나요. 되게 간단명료하네요. 감사합니다. 경쾌하세요. 이거는 빈 거네. 이것도 빈 거네. 여기 하나 더 있다. 육준서님, 강철부대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매회 열정 넘치게 참여해주시는 모습에 저희 가족 입꼬리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매회 잘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가 아니고 잘해야 되는데 이거 참.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인데 이거는 다른 분이 쓰셨나봐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작가님의 소중한 작품 허상을 보고 많은 감정을 느낀 작가님의 팬입니다. 허상이라는 작품은
막막하고 그저 그런 나날들에 지친 저에게 큰 힘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작품의 노란 빛을 보며 저의 삶에도 한 줄기의 빛이 다가올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작가님의 앞으로의 멋진 작품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작가님만의 뚜렷한 관점, 그림으로 많이 표현해주세요. 행복하세요. 누구누구 올림. 감사합니다. 이렇게 뭔가 엣지 있는 편지지 위에 포스트잇을 붙여서 이쁜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잘 보관할게요. 이걸 어디에 보관하면 좋을까? 네, 감사합니다. 이 허상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이제 오신 분들이라서 하나의 작품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편지는 여기까지 읽어보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시간 있을 때 쭉 한번 다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데이즈드 전시를 통해서 뭐랄까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일주일 예정되어 있었던 전시에 코로나가 이제 겹치다 보니까 시작일에 하루가 늦춰졌고 종료일에 하루가 빨라졌거든요. 그러면 도합 이틀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일주일에서 이틀이 빠지면 이게 정말 타격이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저조차도 되게 아쉽고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아직 인스타에 별도의 공지를 올리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라는 곳에서 참고로 갤러리아 포레는 이 온라인 전시가 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 데이터가 전시할 수 있게 쌓이게 되면 오프라인 전시를 진행하게 될 동일한 공간입니다. 갤러리아 포레라는 공간에서 이제 그 허상 그림을 연장해서 전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똑같이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포맷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제가 앞전에 공지를 드렸던 것처럼 작품 뒤편에 잘 안 들려요? 작품 뒷면에 이제 똑같이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오늘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마찬가지로 데이즈드 주간입니다. 그 더 현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더 현대 서울에서 제가 군 생활했을 때 당시에 그렸었던 그림 한 점이 이제 전시가 되고 있어요. 이제 오늘 제가 올린 게시글에 보면 그 그림을 통해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참여형 예술이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정보도 한번 제 인스타그램 오늘 올린 게시물에 들어가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해드릴 정보는 다 끝난 것 같네요. 시간도 딱 맞게 끝났네요. 아무튼 오늘 방송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내일도 동일한 오후 7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